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지역 민심을 이렇게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망가진 민생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달라. 이게 하나고요. 하나는 이 정말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12.3 비상계엄, 이 불법 친위 군사 쿠데타와 관련된 이 내란을 온전하게 종식시켜달라는 아마 이 두 가지가 추석 민심의 대표적인 화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방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문민 장관이 들어서서 정말 국방부 창군 이래로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지금 문민 장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차원의 내란 종식을 위한 조치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어요. 온 국민이 온통 그것만 보고 맞아요.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원들을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그 작전 지휘관들, 당연히 현행범들이죠. 왜? 5,200만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이 작전 지휘관들은 당연히 현행범으로서 조치를 받아야 되고, 그럼 그 사람들만 계엄에 연루된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원들 외에 윤석열과 김용현을 동조했던 인원들, 그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에 안보실에 나가 있던 인원들, 안보실장, 안보실 차장, 국방비서관, 이런 인원들 당연히 저는 조사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밑에서 그 정책적 일들을 했던 인원들,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그런 인원들 확인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합참의장이 교체가 됐는데 과거 그 시기에 합참의장을 하고 그 밑에서 본부장 및 부장 역할을 했던 인원들까지 해서 명명백백하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그 인원들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이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마 특검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이 인원들의 당시의 역할과 임무 수행 사항들을 중복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조사하고 또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서 그 파헤친 내용들을 국방부 차원의 조치 또 추가로 특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까지 이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12.3 계엄 당시에 이제 군조직에서 이 내란 세력들과 대화를 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를 했거나 혹은 상당히 소극적일지라도 지원을 했거나 하던 그런 이제 리더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언론이나 기타 확인된 내용들을 보면 그 중에 몇몇은 아마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내용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12.3 내란 이후에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0개월 동안 아마 수없는 자료와 관련 증거들이 아마 인멸되고 없어졌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거기에 관여된 인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검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이것은 국방부가 나서서 해야 될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누가 비상 계엄 상황에서 이 12.3 내란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제 치하에서 독립군 때려잡고 일제 앞제비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군대가 창군되고 새로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전부 그쪽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나와서 권력 주변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을 지켜보던 민초들은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회의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분명히 전 내란 세력에 최소한 소극적 동조를 하던 장군인데 아직
초원하게 출퇴근하고 그렇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국민들 복장 터지는 거예요. 복장 터지죠. 예. 정말. 예. 정말 그 12.3 내란의 밤에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그 속초 집에 있었습니다. 예. 그날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날 오전에 사실은 뜻있는 그 장성 10여 분이 그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자회견을 사실 그날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저는 오후에 바로 그 속초 집으로 내려왔죠. 근데 그날 저녁에 언론 방송을 통해서 초유의 사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일이 그날 밤에 방송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바로 국회 정문 앞으로 달려갔던 예, 그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상황을 정말 그 국회 그 정문 앞 그 아스팔트에서 그 밤을 새워서 저도 위치하면서 그날 밤 상황을 함께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 일에 그 우리 대한민국 군이 일부이긴 하지만 관여했다는 이 가슴 아픈 이 현실을 이제는 그 인식하고 거기에 관여했던 인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오 교수님 어제 국정감사장에 많은 중계방송들 보셨죠? 네, 예. 내란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법률적 판단이 안 나왔는데 왜 내란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란은 국가의 정상적인 지휘 기능을 불법적으로 그렇죠. 문란시키거나 예. 중단시키는 거를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5,200만 명이 눈 똑바로 뜨고 그럼. 그날 봤는데 그 내란이라고 하지 내란을 그럼 뭐라고 해? 그 내란을 아직 판결이 안 나와서 내란이 아니래. 이렇게 주장한 놈 그놈이 내란 세력 아니야?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내란이라고 하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 정말 별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일어날 만한 상황, 내란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무도 생각도 안 할 때 너무 담담하게 나와서 대통령에 나와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다들 저도 TV 보다가 이게 무슨 뭐 급하게 뭘 얘기를 하나 보다 하다가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요. 아니 무슨 전시 사들 그러니까요. 예주하는 국가 비상 사태냐고. 국가의 뭐 최고 수장 밥 잘 먹고 그럼요. 술도 잘 마셨고 그러니까요. 연말이라고 회식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자체 본인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내란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게 그럼요. 초등학생도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지금 버젓이 입에 올리고 그러니까요. 있는 분들 다 내란 세력이에요. 그럼요. 당신들. 내란 세력이죠. 예. 왜 내란이냐 이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더 성장했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해요 정말. 지금 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직 그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게 내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궁색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주변에서 예를 들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절도죄를 저지른 인원들이 그러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인원이 살인자가 살인이 아닌 걸로 되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재판을 하는 이유는 형량을 그럼요. 이 인원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형을 시킬 것인가, 무기징역을 할 그렇죠.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과정이지 그 인원은 분명히 살인자인 겁니다. 그럼요. 마찬가지 12월 3일 날 밤에 발생한 이 친위 군사 쿠데타를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상황을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인원이 내란 동조자이고 내란 부역자입니다. 에이 그렇죠. 내란 종사자들. 그 말하자면 엄격하게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국민이 전부 피해자였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에서 그 함부로 비상계엄을 내려가지고 모든 군과 국민을 다 불시에 그냥 불안하게 만들고 적대적으로 만들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전쟁이 나나 이런 공포 속에 떨게 하는 이 국민을 이렇게 만든 대통령 주변 그 모든 사람들이 피의자고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그럼요. 많이 졌는데 아주 명확하십니다. 예.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였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네. 아무렇지도 않게 말장난하는 그 그러니까요. 행위 이게 왜 내란이냐 이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근데 이 12.3 그 내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그 우리가 흥분할 수밖에 네, 없는데 맞아요. 이 12.3 이 네. 내란 얘기는 정말 저희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내란 얘기가 나오면
피가 거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12.3 내란과 연계해서 복귀해 보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서 남북 간에 무력 충돌 사항을 만들고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하는 이 모든 조치들이 어디로 귀결되냐? 12.3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사전 계획. 명분과 그 배경, 원인으로 삼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기에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으로 안 간 것이 너무 다행스럽죠.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에요. 만약에 북한이 그 윤석열 정권이 행한 그 도발적 행위들에 대한 그걸 빌미로 우리 측에 대해서 도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남북 간에는 군사적 충돌 사항이 만들어져서 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극도로 그 위험 상황이 될 거고, 그런 상황을 빌미로 그걸 원인으로 12.3 내란 비상계엄이 발생한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75년 전에 발생한 6.25 전쟁의 그 참화를 2024년 5년에 다시 겪었을지도 몰라요. 반복할 뻔했다는 이런 정말 우려스러운.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전쟁은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다행히 그때 북한이 아마 군사력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는 바람에 아마 막 그렇게 함부로 막 덤비지 않았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하여튼 예. 너무 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럼요. 소름이 끼쳐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남북한 간에 전쟁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 내부에는 비상계엄으로 정말 초유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 겪을 뻔했어요. 다시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정말 아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45년 전에 그 12.12 친위 군사 쿠데타와 같은 사항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2024년 그 여름부터 민주당 우리 의원들께서 계엄 얘기를 나올 때 저도 평생 군 생활을 하고 마지막 보직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끝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설마 긴가민가 했어요. 지금 이상. 근데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이 들어서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위험하구나. 그리고 김용현이가 예. 국방부 장관으로 오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간을 아는데. 그럼요. 김용현이라는 자를 알 뿐더러 하물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 자기가 신뢰했던 경호처장을 내각의 책임자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던 이 인원을 경호처장으로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 인원을 국방부 내각의 책임자로 보낸 적은 없는데 김용현이를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저는 수방사령관도 하고 또 국방부 정책실에서 오랫동안 사실은 이 정책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아마 대부분의 우리 예비역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병들은 설마 이랬을 겁니다. 그 설마 사항이 정말 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이 당혹스러움이라는 것은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모두가 그렇죠, 뭐 사실. 정말 이만큼 빨리 회복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안타깝게 봤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자, 김용현이가 그 윤석열과 함께 이제 내란의 그 주모자로서 네. 역할을 하고 구속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김용현이를 구국의 영웅이라고 하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하는 이 화환들을 예. 수백 개씩 거리에 갖다 놓은 그 우리 예비역 단체들입니다. 그 일부 예비역 단체들인데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됐는가 하는 그런 개탄을 했습니다. 아니, 이 역사 속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 범죄 행각을 다 실시간 지켜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일각의 예비역 단체, 그 다음에 그 육사의 구국 동지회 뭐 이런 일각의 예비역 단체들이 내란 주동자 김용현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하면서 그 화환을 100여 개씩 늘어놓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후배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일성으로 내뱉었던 안보 분야의 첫 번째 구호가 선제 타격이고 삼축 체계 강화며 뭐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쿠데타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걸 이제 반추해 보면 느껴요. 그분이 검사 시절에
내가 육사를 갔으면 쿠데타 했을 거야. 주변에 얘기를 했던 분인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군 통수권자가 됐으니 제대로 반란을 해야지. 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독재를 하려고. 네. 이게 이제 국가가 막 모든 기능을 잘 조합을 해서 상호 잘 나누는 이제 사회를 만드는 걸 포용국가.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빼앗는 형태를 수탈국가 이렇게 나누는데 수탈국가를 향해서 발을 내디딘 거지. 발을 내디딘 거죠. 차분하게 행진하는 예. 결과가 그분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은 머릿속에 없었어.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전혀 머릿속에 없었던 예.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보이는 이 행태들도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군 최고 통수권자였다는 게 그 말이나 됩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 본인뿐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진 그 자기 옆에 서 있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본인은 아무 책임도 없는 듯이 행하는 저런 자를 국군 통수권자로 우리가 그 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네. 예. 이제 오늘 김장훈님 이제 우리가 함께 흥분을 하는 예, 예. 흥분됩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그런데 네. 이제